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6월 18일 목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무난하게 마감을 했는데 최근에 말씀드렸던 우선주가 거의 미쳤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날뛰고 있습니다. 중소형 우선주가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이 품목 허가 취소됐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이제 상반된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 부분 확인해 보고요. 또 SK머티리얼즈가 또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의 국산화 성공해서 양산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증시는 간단하게 보고 국내 증시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 25,500포인트에서 27,000포인트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 급락 나왔던 이 음봉 거의 7% 가까운 6.9% 하락을 이겨내는 이 음봉의 상단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구간을 넘어가주면 27,000까지는 한번 가는데 여기서 저항을 받고 밀릴 수도 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쉴 수도 있다. 하지만 27,000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우지수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돌파해서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7,000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다우지수는 27,000을 돌파 못하면은 그 구간은 그냥 좀 쉬어가는 조정 구간이다.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의 경우 먼저 돌파를 했죠. 9,800포인트. 그래서 다우지수도 27,000을 시간 문제일 뿐 돌파는 할 것 같습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예상은 돌파는 될 거라고 봐요. 대신 나스닥만큼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나스닥이 더 강하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어요. 우리나라도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좀 더 강한 증시가 먼저 돌파를 해서 가는 게 맞는 거죠. 끌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무거운 아무래도 다우나 이제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제 나스닥이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성장성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승률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성장성에 조금 무게를 많이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슈만 짚어보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책을 계속 유지하고 또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FOMC 회의 이후에 제롬 파월 의장이 신중하게 발언할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래 신중한 사람이라서 그렇고 이게 트럼프랑은 다른 게 트럼프는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고 제롬 파월 입장은 경제적인 발언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제롬 파월이 신중한 발언을 해도 시장 우호적인 발언이 아닌 것 같아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고려해서 발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괜히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책은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소심하다라고도 표현을 하시는데 이런 신중한 발언을 한 후에 나오는 얘기 그 후에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거는 다 경기부양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쁠 게 없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충격받은 부분에 일부 영향은 미쳤지만 당연히 코로나 2차 확산이 더 큰 영향을 미쳤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발언을 한 이유는 경기를 빠르게 부양할 수 있는 부양책, 시장에 돈을 푸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뒷받침할 얘기를 먼저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일주일 지나고 보니까 나쁜 얘기가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해서는. 경제는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 안 해도 안 좋은 건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던 경제가 더 안 좋아진 것이고요. 그러니 이걸 살리기 위해서 방치를 할 것이냐 대응을 할 것이냐인데 대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계속 우호적인 흐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 국무원이 이제 중국도 지준율 인하, 위안화 신규 대출, 그리고 사회보장비 지급, 그리고 대출 금리나 수수료 같은 부분도 인하하고 대출 상환하는 부분도 유예해주고 이런 부분을 다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면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 풍부한 유동성을 유지하겠다라는 정책을
그냥 뭐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미국, 중국 뭐 비롯해서 뭐 유럽이나 뭐 일본도 마찬가지죠. 꾸준히 나오는 것은 경기 부양책이고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게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공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부분 알고 계시고 유동성 장세는 계속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글로벌 시황은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고요. 오늘 조금 볼만한 게 이제 환율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 구간 이 21선 넘어가지 않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요거 넘어가면 잘못하면은 이제 21선도 21선인데 요 그 1220원 구간을 넘어가는 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1220원 아래쪽에 있으면은 좀 그래도 최소한 1단계 안정하고 1190원을 이탈해야지 이제 2단계로서 이제 투기 세력들이 이제 원화 약세 쪽으로 해서 환율 상승을 이쪽에 베팅하는 투기적인 베팅하는 것을 이제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재 1190원을 이탈하려면은 요 아래쪽으로 내려서 완벽하게 안정화를 찾으려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종식될 가능성, 안정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강한 신뢰감이 있어야지 내려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갔죠. 시장도 한 차례 이제 변동성이 생기면서 조정을 강력하게 받았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 환율 쪽을 조금 뭐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다행히 오늘도 이제 조금 안정화를 찾으면서 1200원 위에 있지만 돌파하지는 않고 저항받고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만 움직여도 저는 환율 쪽은 만족하는 바입니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국내 지수 보면은 쉬어가는 흐름이죠. 급락이 나오고 빠르게 변동성이 굉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락이 나오면 급락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면 급등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급락과 급등에 대해서 숨고르기 하면서 조금 쉬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쉬어가는 흐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수급 동향도 여러분들이 볼 때 뭐 크게 뭐 강력하게 뭐 상하방으로 나오는 그런 수급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주식을 뭐 소폭 매도하긴 했지만 코스닥 주식도 일부 매도하긴 했지만 선물 동향에서는 뭐 3천 계약 매수하면서 여전히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상승 포지션을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하방 포지션을 좀 구축했었는데 그 부분을 대거 청산을 계속 하고 있죠. 뭐 대거 모았으니까 대거고 꾸준히 청산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네요. 그래서 꾸준히 청산을 해서 하락 포지션 남은 것들을 정리해서 매일매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옵션 동향에서는 상승 포지션까지는 아니에요. 이제 하락을 좀 제한하는 포지션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결론 내드리면은 주식은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세가 좀 강했는데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약간의 비중 조절하면서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4천억 한 번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구축해 놓은 부분을 훼손하지는 않는 정도 수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약간 주식적으로는 매도 우위 쪽이 맞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상승 포지션 쪽이 맞고 그리고 코스피 주식이 매도가 나오는 것은 선물 대량 매수를 해서 엄청난 수량으로 해서 뭐 서프라이즈한 상승을 생각하는 듯한 이런 수급을 만들어 놨다라고 해서 선물 쪽에서 코스피 주식을 많이 매도한 만큼 엄청난 금액을 매도한 만큼 선물로 이 부분을 보충하고 있다. 지수가 올라갈 때 파생 상품으로 수익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하락을 제한하는 포지션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상승을 기대하는 포지션까지는 아니다. 그러니 조금 쉬어가도 여러분들이 뭐 서운해하실 필요는 없다. 옵션은 이제 다음 달 지수까지인데 이제 막 시작했죠. 지난주에 일주일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아도 서운해하실 필요 없다. 선물은 3개월 동향이죠. 그리고 3개월 지난 다음에 그 차월물로 롤오버를 하게 되면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포지션도 3월부터 이제 엄청난 상승 포지션을 구축해 놓고 그 부분을 차월물로 이동한 부분이 있어서 이월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도 이제 선물 동향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자체만 놓고 보면은 약간 약간의 상승 포지션 정도 강력한 상승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보수적. 그리고 개인 투자들 동향을 보면은 코스피가 2000 넘어가면은 기존에는 바닥에서 좀 매수해도 2000 부근 오거나 2000 전후에서 매도가 굉장히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디 투자할 데가 별로 없죠. 정부에서 최근에도 뭐 갭 투자 막는 법안이나 이런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금리도 뭐 최저금리로 이제 제로금리 쪽으로 가고 있고 하다 보니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흘러 들어오고, 개인 투자분들이 또한 스마트 헤징 영향도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굉장히 똑똑해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스마트한 분들이 많아야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소통할 수 있는,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좀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 내실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동학 개미 운동도 개인 투자분들이 좀 정상적인 종목들, 과거처럼 급등주 안 하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혹은 그런 관련 좋은 종목들 매수하시면은 저는 이번에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괜히 급등주 같은 거 건드려서 성공하시면 좋겠지만 잘못해서 손실 보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만 잘 유의하시면은 이번에는 개인 투자분들이 좀 크게 웃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뭐 지금도 이미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쉬어가는 흐름. 자, 코스닥 시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뭐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아도 돼요. 옆으로 그냥 횡보하는 흐름 정도다. 강보합이건 약보합이건 어쨌든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흐름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쉬어가는 흐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깔끔할 것 같고요. 자, 오늘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쪽인 것 같아요. 불화수소 쪽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SK머티리얼즈 기존부터 뭐 특수가스 쪽으로 좀 이제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고 뭐 꾸준히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언론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했죠. 불화수소 쪽으로 해서 경북 영주시 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했다. 라고 하면서 오늘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19만 5천원 여기는 돌파를 못했네요. 이 구간을 넘어가야지 추가 상승이 나오는데 생각보다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SK머티리얼즈는.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 그래도 이 기존 저항 돌파한 다음에 올라온 것은 뭐 잘해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멋진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대신 기존에 불화수소를 먼저 공장을 생산하고 양산 돌입하는 이제 그 업체, 특히 솔브레인 같은 경우가 이 기업 분할을 앞두고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슈가 나온 SK머티리얼즈보다 오히려 더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SK머티리얼즈가 5%대 상승인데 솔브레인이 이제 7%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량도 좋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관련주들로 해서는 뭐 ENF 테크놀로지나 램 테크놀로지 뭐 등등 이런 조금 점점 이제 작아지는 종목들을 볼 수는 있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일본에서 이 불화수소가 이슈가 된 게 우리나라 이 반도체 핵심 소재 3대 소재를 이제 규제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된 것이었죠. 그래서 다른 쪽 분야인 이제 동질 세미캠이라던가 뭐 이런 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보시면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그리고 현대엘리베이가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일은 7월 3일이에요. 그래서 무상증자 결정하자마자 뭐 거의 뭐 상한가 뭐 장중엔 들어갔다가 살짝 풀리긴 했는데 상한가 들어가면서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주당 1주당 0.5주를 배정한다라고 합니다. 기준일은 7월 3일이고요. 그래서 상장 예정일은 7월 22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무상증자기 전에 이제 보통주 163만 2천 주를 소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주주 가치에 이제 재고가 되는 것이죠. 그럼 가치가, 여러분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조금 더 상승하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으로 해서 많이 펼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자사주 소각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소각을 결정했다. 6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증자 전에 소각이 먼저 나온다라는 것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일리베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최근에 경협주들이 북한 도발 때문에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였는데 제 생각보다는 하락이 나온 건 맞지만 생각보다 뭐 하한가가 여러 번 나오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양호하게 잘 받쳐주는 움직임이었고, 오늘도 하락을 제한하는 움직임들이 나왔으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뭐 문제가 발생을 할지 아니면은 여기서 저점을 잡고 반등하는지는 섣부르게 뭐 비중을 늘린다거나 하기보다는 좀 이슈를 좀 확인하면서 그리고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이제 주가 추이에 맞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과도하게 선제적으로 늘리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서 확인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3기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뭐 자동차 업종에서는 기술력이 좋은 업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변속기 쪽으로도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LG화학의 1386억 규모의 이제 전기차 배터리용 엔드플레이트 이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라왔는데 평소에는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자주 언급을 드리거나 뭐 매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거래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 종목이 기업의 기술력은 좋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래량이 터졌는데 좀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받고 하면 좋겠는데 요거는 거래량이 앞으로도 이거 단발성으로 늘어난 거고 앞으로도 현재 거래량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매매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술력 좋은 기업이니까 한번 뭐 이런 이슈 있을 때 짚어보고 갈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뭐 좋은 소식만 있었냐 또 그건 아니겠죠. 자, 메디톡스 같은 경우 식약처에서 보톨리늄 톡신 쪽으로 돼 있는 이제 메디톡신주 세 개 품목에 대해서 허가 취소한다고 합니다. 25일 기준이고요.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그리고 메디톡신주 50단위, 그리고 150단위 요 세 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메디톡스는 뭐 당연히 뭐 하한가까지는 아니어도 뭐 준하한가 수준의 마이너스 20% 여기서 뭐 반등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뭐 추가 하락 나오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라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대신 뭐 경쟁사들 있죠. 뭐 휴젤이라던가 뭐 대웅제약이라던가 그리고 제테마 같은 경우도 과거에 좀 뭐 언급을 드렸었는데 요 세 종목은 뭐 많이 말씀드렸죠. 뭐 휴온스 그룹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종목들이 상승은 나왔는데 그렇다고 그 상승이 유지되지는 못했어요.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래서 휴젤도 갭상승 나온 다음에 위쪽으로 가는 듯 하다가 쭉 밀려버렸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갭상승 나온 다음에 쪼로록 밀려서 결국에는 다시 3%대로 눌렸죠. 그러니 갭상승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뭐 제테마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뭐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장중에는 뭐 거의 뭐 18%대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지만 절반 이상을 다 내주면서 7%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행운의 숫자 7인데 7.77% 올라온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기존 저항을 돌파하지 못했다. 6만원권 돌파를 못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도 고점은 다들 돌파하기 어려웠다. 혹은 이제 제한적인 상승이 나오고 상승을 좀 많이 내줬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RF텍 같은 경우도 이제 자회사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상승 뭐 급등 흐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상승폭 단을 이건 거의 준상한가 같죠. 27%가 상승했다가 11% 쪽으로 마감을 했다. 그래서 기존 고점은 돌파하지 못했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등한 종목들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말씀드려 추격 매수, 추격 매수 금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근데 이건 지금뿐만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내가 수익 보는 부분에 대한 이 기대감만 보는 게 아니라 리스크 부분도 같이 봐야 된다.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 이거는 성향 차이인데 저는 리스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수익 보는 부분을 봐서 이 리스크보다 수익 보는 부분이 더 대단하다라고 판단될 때만 매수한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뭐 만약에 뭐 손실 구간이 나오더라도 뭐 주식의 100%는 없죠. 매수하는 종목마다 나는 다 수익 봤어. 이거는 거의 뭐 점쟁이인 거죠. 그건 주식하시는 분이 아니고 워렌 버핏도 손실 보고 이제 손절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많이 뭐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과거에도 포스코로 수익 내고 포스코로 손절하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러니 뭐 100%뭐 나는 수익 맞는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도 갖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이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 관리를 한다. 그래서 뭐 손실만 크게 안 보면은
뭐 약간의 손실이야 뭐 제한된 손실이야 볼 수는 있겠지만 종목별로 이렇게 크게만 안 보면 언제든지 수익권으로 돌아서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그러니 리스크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종목 선택할 때 이 종목이 어떤 부분이 좋습니다. 장점이 뭡니다. 성장성이 뭡니다. 이거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종목을 선택할 때 이 종목의 리스크를 먼저 이 종목은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고 어떤 부분이 어려울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성장성을 제한하는 부분을 먼저 쭉 나열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성장성을 붙여놓고 혹은 뭐 실적을 붙여놓고 이 실적과 성장성이 리스크를 이겨낼 수 있는지 이기고 큰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보면서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안정적인 부분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내가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보기보다는 기업의 리스크,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쭉 나열하시고 리스크 없는 기업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안 좋은 기업도 긍정적인 부분이 없는 기업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양쪽 부분을 다 같이 놓고 OX로 표현하는 게 낫겠죠. OX를 놓고 어느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은 지금 종목 옥석가리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는 시장이 반등 구간이었기 때문에 조금 오르느냐, 많이 오르느냐 차이였지 전 종목이 다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때 이후로. 그래서 요만큼 오르느냐, 아니면은 이만큼 올랐느냐 이 차이예요. 모든 종목이 상승이 나옵니다. 이게 반등 구간이에요. 근데 이제 한 차례 반등이 끝나고 이제는 상승 구간으로 돌입해야 되는 구간인데 그 앞서서 이제 잠시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선주 파동이 나오는 거고 중소형주 우선주들이 오늘도 뭐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우선주가 뭐 미쳤다 이런 표현까지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우선주 손댈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주는 잘못 들어가서 물리면은 아까 3기 오토모티브 말씀드릴 때 거래량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없어서 내가 매도할 때마다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종목을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나와요. 우선주는 연말이나 돼야 뭐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중간에 우선주 파동이 다시 한번 나오면은 그때나 할 수 있지. 만약에 파동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반등 나온 거와 다르게 상승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종목들 중에서 좋은 종목은 올라가고 조정받고 또 돌파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갈 거예요. 그런데 소외주들은 조금의 반등이라도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부터는 소외주들은 올라가는 척 해도 다시 밀려서 오히려 손실 보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 굉장히 치사한 차별화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방금 종목 선별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도 간단히는 말씀을 드렸어요. 섹터나 이런 부분을 다 공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은 설명드린 게 절대 그래도 지금 뭐 이 조정 구간 끝나고 정말 좋은 장 오는데 그 구간에서 손실은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손실만 안 봐도 언제든지 기회가 오기 때문에 절대 손실을 보거나 하지는 마시고 좋은 종으로 좀 교체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뭐 지금 6개 모집 시작했으니까 뭐 신청하시면 되고 혼자 나는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최대한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렸으니 이 부분 잘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종목 매수할 때 꼭 저처럼은 아니더라도 리스크를 먼저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성장성을 볼 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저는 리스크를 먼저 크게 열어놓고 그 다음에 리스크를 이겨낼 수 있냐를 보는 건데 적어도 성장성을 보고 장점을 보고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해당 기업의 단점도 한번 그래도 체크라도 해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좋은 투자 습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중요한 포인트 또 하나 알려드렸으니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안정적으로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주들 따라다니지 마세요. 운을 노리면은 주식시장에서 운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매매 한두 번 성공하신 분들은 그 운 찾아가다가 다시 이렇게 꼬꾸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잘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면 다행인데 대다수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 너무 운을 노리기보다는 제대로 된 분석 그리고 좀 상식적인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앞으로 주식
할 날이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지금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년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재테크가 주식이니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좀 들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스마트해지시고 멋지게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